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한 내용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탕인 2층에서만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 유독 피해가 컸는데요. 당시 순간이 담긴 전화 녹취록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먼저 이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최초의 화재 신고는 3시 53분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신고 전화가 계속되는데 3시 59분에 또 신고 전화가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약 79차례에 걸쳐서 빨리 살려달라. 예. 지금 숨이 막힐 것 같다. 이 내용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저 화면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신고 전화를 3시 59분에 받았는데 이 신고 전화를 한 분은 결국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자, 119의 대응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빨리 지금 와서 구조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그대로 좀 담겨 있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빨리 와달라라는 아주 다급한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몇 명 있냐고 묻는 말에 잘 모르겠다. 10명 정도 있다. 빨리 와달라라는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이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났던 2층의 상황이 다급했다는 것을 이 119 신고 상황에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애탄 모습, 절규의 모습이었고 급박하게 지금 유독가스가 이렇게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저와 같은 내용의 하나의 함의점은 이 소방 당국에서 2층에 많은 20명 이상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출동 직전에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을 이제 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즉 112, 119 응답자가 조금 더 철저하게 전파를 했다든가 아니면 이 사실에 있어서 심각성을 바로 전파하는 이런 것이 이제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물론 이것이 이제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2층의 창문을 파괴하는 것부터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예. 이것이 유가족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화재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마다 다르고 시시각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우선시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이번 사건 이후에 밝혀지고 있는 사실을 하나 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많은 것이고요. 예. 특히 이번 녹취록을 통해서 장소가 특정이 되었다. 2층에 많은 사람이 있고 급박한 현재 상황이다로 한다면 먼저 타겟 표적을 2층에 대한 구조부터 했음이 이제 원칙인데 예. 다른 불에 대해서 진압이라든가 또는 지금 목전에 보이는 위험성에 대한 제거로 예. 우선순위를 잘못 선정한 것은 현장에 있어서의 판단에 오판 내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니냐 이런 비난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예. 네, 희생자 본인이 2층에 10명이 갇혀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처음에 신고할 때부터 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녹취록인데, 자,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렸지만 이에 대해서 소방은 유리가 상당히 단단해서 바로 통유리를 깨고 진입할 수 없었다. 이런 입장을 내놨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실에 오는 전화가 현장에 그대로 전달이 됐느냐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고 예. 현장에서 그럼 2층에 10여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진입을 시도했느냐 이 두 개가 지금 이제 파악이 돼야 되는 건데요. 당시 이제 주변의 CCTV를 보면은 그때 이미 건물 밖에서 매달려 있는 분들도 있었고, 예, 그렇죠. 비상구를 통해서 막 나오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현장에 있는 제일 지휘를 해야 되는 역할에 그분이 현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파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출동한 인력과 장비로 2층 진입이 가능했었느냐도 이게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층에서 너무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당시 상황으로서는 진입이 불가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건데 아니라고 하면은 이거는 또 책임도 뒤따라야 되는 문제이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좀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냥 시간만 가지고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고 전화를 통해서 2층에 다급한 상황이 전해졌지만은 하지만은 현장에는 이 사실이 전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긴박한 초기 상황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때 장면이 담긴, 그러니까 화재 초기의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입수가 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소방관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4시 7분쯤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잇따라서 매트리스를 들고 뛰어가는 소방관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구조된 화재 현장의 환자들을 지금 후송하는 장면도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4시 11분에 소방 굴절차가 도착을 했지만 안쪽으로 지금 진입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한 소방대원이 10여 분 넘게 계속해서 무전을 하면서 건물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데요. 자, 이때의 시간이 4시 13분이 좀 지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네. 자, 이 출동 초기의 모습을 저희가 이제 현장 부근에 있는 CCTV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굴절 사다리체가 현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다 지나가지 못하고요. 앞에 이제 차가 저게 주차가 돼 있어서 화재 현장으로 접근을 못한 거죠.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도착 자체는 6분 만에 4시경에 했지만 예. 실제로 화재 작업이 시작된 것은 30분, 34분 이미 지나서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그 하나가 저 지역 자체가 불법 주정차 집중 지역입니다. 평상시에도 일반 차량이 진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이와 같은 입장이었고 예. 소방차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m, 8m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 상황이었고 이를 보다 못한 그 유가족의 가족 한 분이 차라리 그 창문 자체를 스스로 깨트려서 예. 그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서 이제 움직이는 이와 같은 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굴절 사다리는 피지 못하고 그 주변에 지나가던 민간 이사 업체의 사다리를 이용해서 예. 지금 올라가는 이와 같은 장면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불법 주정차와 관련돼서 외국처럼 아예 소방 당국에게 장비도 지급하고 즉 이렇게 끌어가는 장비도 지급하고 실제로 그 자동차를 손실해도 보상 예. 책임을 묻지 않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적극적인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그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그 불법 주정차 지역과 관련돼서 지금 과태료가 한 4만 원에 불과한데 예. 2배 정도 올리자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아직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저는 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그 과태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00만 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방 당국이 저 차량을 강제로 밀어붙여도 손실 보상 책임이 없고요. 저와 같은 그 법의 사각적인 문제 이것은 반드시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화재 초기의 모습을 CCTV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 화재가 발생해서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을 때 처음에는 외벽에 매달려 있는 그 남성을 구조하는데 그 전력을 다했거든요. 네. 근데 계속 그 신고 전화는 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목격자들은 2층에 많은 사람이 있으니 빨리 구조하라 하는 얘기가 계속 전달이 됐는데도 아무런 손을 쓰지 않았어요. 네, 그 초기 상황의 그 동영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 소방관 자체가 출입문 자체, 비상구 자체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었는데, 예. 근데 그 소방 전문가들의 그 입장에서는 그 분은 소방 지휘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 지휘의 모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그 반론을 피우고 네. 있고요. 저희가 119 신고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요. 모두 32건의 신고 전화가 접수가 됐습니다. 자, 그 신고하는 그 전화 내용마다 지금 녹취록을 살펴보면은 지금 2층에 사람들이 많이 갇혀 있다는 내용들을 일관적으로 다 전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현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전파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저것이 이제 1회의 신고 전화가 아니고 그 30몇 번의 전화가 있었고 그 중에서 5건은 아주 그 구체적이고 특정적으로 급박한 내용이 바로 그 전달이 되었던 거죠. 예. 119 응급 콜센터에. 그런데 이 현장에서는 그와 같은 그 응급성에 비추어서는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다. 물론 이제 소방 당국의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조금 달리 판단을 했다. 예. 지금 그 목전에 난간에 걸려 있는 사람도 구해야 되고 또 이미 LPG 가스라든가 1층 자체가 아주
자동차가 전소되는 상황에서 진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근데 이런 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판단 자체가 이제 옳았느냐, 또 정확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4시 이후에 계속 한 10분 간격으로 구체적인 전화가 왔지만 현장에서의 대응에 있어서 달라지는 점은 없었다. 그러다 본다면 이 2층에서 급박스러운 상황에 대한 전파는 현장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2층에 10여 명이 넘는 이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제 전 대원이 알았다 하더라도 이제 현장에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뭐 가스통이 폭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주차해 놓은 차들이 만일 폭발을 하는 경우에 주변으로 그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불이 번질 수가 있고 예. 그러면은 주변에 또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확대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더 초점을 둬야 되는지 아니면 2층의 구조를 먼저 해야 되는지 예. 이거는 현장에서 지휘관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2층의 희생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그 또 시간이 이제 그 한 1시간 정도의 뭐 거의 4시간 후에까지 통화를 한 사례도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럼 충분히 구할 수 있었는데 못 구한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이런 비판이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 현장의 그 판단에 대해서는 좀 과학적이고 네. 또 뭐 그런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말 그 통유리를 깼을 때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서 그 유독가스가 빠져나오면서 외려 사람이 살 수 있었을지 아니면 그게 뭐 백드라프트 현상이라고 해서 불길이 예. 더 번지면서 폭발력을 가졌을지 이런 것들도 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규명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지금 유족 측에서는 이 수사와 함께 소방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느 책임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좀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 지휘자, 뭐 최종 지휘자가 이 지휘하는 분이 당시 상황을 판단을 해서 뭐 역할 분담을 시키고 했어야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판단 자체가 우선 옳았는지 그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당시 뭐 만일 2층을 먼저 구해야 됐다라고 하면은 그랬다면 그 인력으로 가능했겠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그렇게 됐을 때 책임자 처벌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예.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돌이켜 보면 그 시간 동안에 뭐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 많은 아쉬움은 당연히 가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예. 차제에 좀 이런 현장에서의 이런 판단은 많은 그 상황을 감안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몸에 익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제천 정도에서 이런 큰 불을 경험하는 거는 거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 그렇죠. 소방대들. 예. 그러니까 많은 좀 이런 과학적인 것도 우리가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그런 많은 변수들을 놓고 그런 그 시뮬레이션 훈련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 유족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 지휘 책임을 갖고 법적으로 재단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검찰에서 그러니까 경찰에서 우선 최초의 발화 지점이라든가 지금 발화 원인이 완전히 뭐 규명된 거는 아니죠. 이제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건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마 뭐 유족 측에서 지금 대한변협에 도움도 요청했다고 하는데 수사 의뢰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네. 자, 건물주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관리인에 대한 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일단 두 사람의 목소리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제 건물 내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던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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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건물을 어쨌든 제대로 관리할 책임을 물어서 영장을 청구했을 텐데 이 건물주에 대해서는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고 관리인에 대해서는 기각된 이유를 뭐라고 봐야 할까요? 건물주가 지금 이제 변호인 선임 이후에 묵비권을 행사한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죠. 아마 예. 건물주는 단순히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 문제뿐만 아니라 뭐 이 관련된 그 경매를 받는데 굉장히 그 대출 비율이 높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수사가 확대되는
밝히는 걸 꺼려서 일체 이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런 태도가 이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선은 29명이 사망을 하고 너무 피해가 크다 보니까 사안의 중대성도 있어서 이제 그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건물 관리인의 경우에는 그냥 그 건물주의 지시에 따라서 이 열선 작업을 한 건데 그 구속영장 기각하면서 법원이 밝힌 내용은 그 지위에서의 이 사람의 관리 권한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좀 의심스럽다라는 거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 건물 관리인이 그 열선 작업을 한 진술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예. 번복이 되고 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구속 상태에서 좀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 수사를 하고 싶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조금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앞서서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스포츠센터 내에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장치가 있죠. 배연창. 그러니까 연기를 배출하는 조그마한 창인데 이 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재나 연기를 감지를 했을 때 자동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센서에 의해서 화재가 났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창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배연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통상 그 4층 이상의 건물에서는 배연창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의무사항의 하나인데요. 이번 건물에서도 배연창은 있지만 이거 자체가 아예 그 작동을 안 한 것으로 현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 자체가 지금 그 1층, 2층 계속 올라가면서 빠져나갈 통로가 없어서 예. 아예 그 2층에 다 모였던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지금 사망한 사인 원인을 보게 되면 화상으로 사망했다기보다는 거의 그 대부분이 그 질식사에 의한 그 사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연창이 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많은 이와 같은 사망자 수는 줄어들 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 8층, 9층도 이 옥상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연기의 통로가 됨직도 한데 이곳은 또 그 불법 증축을 통해서 아예 네. 생활 공간으로 있다 보니까 공기 자체가 나갈 틈 자체가 없었다. 뭐 이런 문제를 분명히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본다면 이와 같은 시설의 그 하자를 사전에 검지하거나 탐지했을 이런 가능성 자체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이 자체 점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은 판단이 탐지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민간 대행 업체에서 한 달 전에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뭐 대강대강 한 것이었고 또 그 2016년도에는 전 건물주의 아들이 스스로 이제 점검을 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봐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 자체, 소위 말해서 자체 점검이라든가 소방시설 점검이라든가 통로 안정 통로의 문제점 자체도 그냥 넘어갔을 확률이 상당히 큰 부분이 역시 그 인재라고 하는 문제로 우리가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이 참사를 키운 배연창에 관한 문제. 작동을 멈추도록 스위치를 꺼놓은 것이었는지 아니면은 원래 불량 제품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